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측면에서 제가 아주 현장에 여러 가지 감을 살릴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직접 알 수 있는 저한테는 소통을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죠. 오늘 그 수원천에 대해서 평소 생각에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원천은 그 자체가 하천일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문화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화성의 중심을 흐르는 가장 대표적인 수원의 하천이죠. 여기서 수원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주제에 대해서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유로운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또 이 모임은 주민들께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한 가지씩 음식을 갖고 와서 나눠 드시는 파틀럭 형식입니다. 우선 수원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악취가 나는 쪽이 있고, 또 버드내교 유천일교 사이의 하수구 높이가 너무 낮아서 그 하수구에 물이 거꾸로 그 하수구로 역류받아서 들어가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재난안전과 또는 하수관리과에다가 그 사진과 함께 모니터하는 내용을 갖다가 제출해서 개선해 주십사 해가지고 요청을 하고 했는데, 옷은 그 현재 보니까 마대로서 그냥 막아놨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연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천변 도로 위에 그 무분별한 쓰레기를 한참 동안 모니터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아쉽고, 또한 한천 둔치의 그 식재 구간에 식물을 꽃을 심었다 뽑았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토양이 안정적이지 않은 점, 홍 장마 때나 이런 점 굉장히 아쉬웠고. 재작년부터 그 수원천 일대에 있는 하수구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정책 제안을 했었는데, 그 아직 지동시장 쪽 그쪽 밑에 있는 하수구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었어요. 아직도 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시아 태평양 행사를 할 때 그 세계에 있는 아시아에 사는 청소년들이 다 수원천을 한 번씩 걸어볼 거라는 계획이 있다는 걸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지동교 근처를 걷다 보면 좀 냄새가 심한데, 그 냄새가 아시아에 사는 청소년들이 그 냄새 맡고 그러면은 좀 창피할까봐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예. 그 담당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크게 나는 냄새가 그 위에서 생선 파는 냄새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이제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어디서 주로 많이 나나 해서 한 바퀴 돌아봤을 때 생선 파는 가게에서 냄새가 더 심하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평상시에는 이제 출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천 옆에 있는 그 하수구 들어오는 그 통로를 전문 용어로 우수토실이라고 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같이 들어와서 그 빗물은 그 밑에 관거로 들어가지 못하고 넘쳐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수는 토해내는 우수토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비가 올 때는 오수만 나오니까 오수는 그 관거에서 나와서 바로 밑에 있는 차직관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나니까 보통 거기다가 막 같은 걸 이렇게 해놨죠. 그림 같은 걸 그려놓고 그걸 막아놨죠. 그래서 평소에는 오수가 나올 때는 오수가 졸졸졸 흘러나오니까 바로 밑으로 관거로 들어가서 그 관거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요. 그 관거로 쭉 하천 옆에 고수부지 아래에 묻혀있는 거를 차집관거라고 해요. 별도로 오수를 분리해서 관거로 하수처리장까지 보내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오수만 나올 때는 골로 들어가지만 빗물이 올 때는, 비가 올 때는 물이 많아지니까 넘쳐서 하천으로 들어오죠. 그렇게 하게 된 걸로 돼 있는 건데, 그게 구도심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무슨 관거로라는 전체를 합류식이라고 해요. 우수와 오수가 같이 들어갔다가 평소에는 오수 관거, 차직 관거로 들어가지만 비가 올 때는 어차피 넘쳐서 하천으로 들어간다.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 영통이다, 광교다 이런 데는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우오수가 처음부터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오수만 전체를 모아서 그거는 관고를 통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가요. 빗물은 그 관고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합류식이 아니라 분류식이라고 그래요. 분류식으로 돼 있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합류식으로 돼 있는 옛날 도심은 우리가 마당이 있는 집 보면 마당에 수도가 있죠. 수도를 틀면 바로 거기서 걸레를 빨거나 그 쌀을 헹구거나 빨래를 하거나 하더라도 다 그 수채구역으로 보내죠. 수채구역으로 보내는 건 바로 관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고로 들어가는데 그 비가 와도 같이 들어가죠. 그 비가 와도 같이 들어가고 설거지를 해도 같이 들어가는 게 합류식이에요. 그거는 평상시에는 차직관고로 들어가지만 비가 오면 넘쳐서 하천으로 들어가는데 평상시에 오수가 지나던 관에는 밑에 뭐가 쌓여 있어요? 찌꺼기가 쌓여 있죠. 온이라고 그래요. 온이 쌓여있던 게 비가 오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이거 씻겨서 내려가죠. 씻겨서 내려갈 때 이 물이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천으로 가면 그래서 비가 처음 왔을 때 휩쓸려 들어간 물 때문에 온이가 같이 들어와서 비가 왔을 첫 단계에서 가끔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원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 오수만 흐르는 데는 어차피 온이층이 있어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냄새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시의 공직자 중에는 그 일만 전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준서론이라 그래서 관고를 다니면서 그 찌꺼기를 늘 이렇게 긁어내줘요. 하수 이런 온이를 준설해주는. 그렇게 해야만 냄새도 안 나고 평상시에 비가 와더라도 많은 온이가 하천으로 안 들어가죠. 그리고 관고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막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자꾸만 제고를 해줘야지만 차직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고에 통로를 잘 연결해 줄 수가 있죠. 통로를 막을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지만 평소에 그 차직관고에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냄새를 많이 막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맨 먼저 준서론들이 자주 준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한 번은 비가 오면 쓸려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건기라 벌써 장마가 시작돼 있어야 되는데 건기라 오랫동안 쓸려 내려가지 않아서 냄새가 지금 나는 시기였다. 그렇지만 그것도 제거하면 좋은데 보이는 데는 다 제거되지만 안 보이는 데까지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합류식 관고에는 원천적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게 있다. 그랬더라도 이번에 비가 오기 전에 한번 청소를 하라고 해서 오늘 아까 이강건 회장님도 활달구청과 하천에 나가서 녹조류 같은 거 그런 찌꺼기 같은 거 다 제거하는 청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청소를 정기적으로 시도 하고 이렇게 봉사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땐 빗물에 처음 쓸려 나오는 초기 강우의 그 오염 상태를 늘 잘 모니터하고 있다. 그때 물고기 폐사 같은 걸 막도록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런 문제를 지금 두 학생, 박은희 학생과 송진우 학생이 얘기한 그 지동교 주변의 냄새, 생선 가게보다 덜 냄새나니까 참아라 하면 안 되고 생선 가게는 냄새가 나도 생선 냄새지만 하천을 따라 걸을 때는 냄새를 나는 것을 최대한 시는 이런 청소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줄이도록 하겠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거예요. 물고기가 처음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도 이제 물고기가 사는구나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제 팔뚝만한 물고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아까 그 시장님께서 생태계 그 교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갖고 우리 고유종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외래종이 그 하천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아까 그 갈대 말씀을 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 갈대가 그 물을 이렇게 정화시킨다는 그 작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갈대가 이렇게 자라있을 때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싹 그 정리했을 때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하천 그 정화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나면 예를 들어서 다른 품종으로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이렇게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문화유산과 하천이 만난 데는 수온천뿐이다. 그렇죠? 세계 문화유산과 하천이 만난대요. 성곽과 하천이 만난 데다가 뭘 했냐면 북수문, 남수문을 만들었어요. 북수문은 다른 이름이 화학문이죠.
북수문 남수문을 만들었는데 북수문 남수문이 아치형 수문이죠. 정말 옛날 분들은 다리를 만들어도 정말 예술적으로 만들었어요. 또 남쪽에는 아치형 수문이 몇 개? 9개. 9개 수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위에다가 담벼락 같은 전돌로 마감을 했어요. 거기에 방어를 아주 용이하게 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원 성곽을 돌아보면 그렇게 특징이 다 있어요. 북수문 남수문의 설계도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청계천을 복원하고 나서 전 세계가 알았어요. 이제. 근데 청계천 규모와 수원천 규모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수원천이 폭이 더 큽니다. 청계천은 물이 막 흘러요. 그거는 다 물을 펌핑해서 돌리는 거예요. 수원천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에요. 다. 그쵸? 그래서 수원천은 살아있는 하천이에요. 생태하천. 청계천은 인공하천이에요. 청계천은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중심. 근데 수원천은 중심부를 흘러도 다 흙과 풀이 자라요. 그쵸? 생태적으로 어떻게 건강한 거예요? 수원천이 훨씬 더 선진국형 하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풀도 자라고 고기도 있어요. 물은 이렇게 깨끗한 데서 물고기가 사냐? 못 살아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금붕어로 놓고 물을 계속 갈아주면 살아도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 며칠을 못 살아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먹을 양식이 없고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 물고기가 숨을 은폐, 엄폐 공간이 없고 물고기가 세대 번식을 할 풀, 모래, 자갈 같은 그런 공간이 없어요. 물은 이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더라도 좀 흙탕물이더라도 모래, 자갈 위에서 풀이 자라고 그러면 물고기가 살아요.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게 자연의 원리예요. 이렇게 오염된 물이라도 거기서 풀이 자라면 거기서 곤충이 생기고 물고기의 먹이가 생기고 또 흙탕물이고 오염됐다는 것이 영양분, 유기물이 있어서 그걸 또 먹는 생태계가 있어서 그걸 먹고 또 자라는 물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천에다가 풀도 자라게 하고 모래도 일부러 있는 거고 자갈도 있고 그리고 어딘가에는 물이 고인 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하천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수원천을 복원할 때 그런 개념 갖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럼 갈대를 베어버리는 게 좋으냐 놔두는 게 좋으냐? 사실은 갈대가 한참 자랄 때는 갈대가 왕성하게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니까 유기물을 흡수한다는 건 조금 오염물이 돼 있더라도 그것이 자정작용을 시키는 핵심적 요소를 거기서 갖고 있는 거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자라고 나면 그것이 죽게 되면 어떻게 썩게 되죠. 물에서 썩으면 용존산소를 고갈시키니까 사실은 일정하게 다 자라고 나서 생육기가 끝나고 나면 또 일정하게 우리는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오염시킬 요인들은 없애주는 게 좋겠다. 들다 보니까는 다른 데 쓰는 그 하천이 전부 다 꽃하고 나무 저 풀들이 연결이 된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좀 상망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꽃들이 조금 있으면 좋고 백화 같은 거 그 벽에 조금 왜냐면 주위에 그 지동 주위에는 물건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지저분한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 사람도 많이 없지만은 냄새는 이제 전부 다 아까 얘기를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 백화 같은 걸로 이렇게 나무를 조금 그려놓고 풀을 그려놓으면은 조금 더 아름다운 풍경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잠깐 가졌거든요. 저는 메탄동에 거주하는 김영숙입니다. 제가 1개월 전에 저희 중부경찰서에서 자원봉사를 저희가 세류천을 환경미화를 참석을 했어요. 서로가 함께 깨끗한 우리 가정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천은 시민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으로 시민 주도형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가는 데는 가보니까 곳곳에 쓰레기, 담배꽁초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저는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계속 버리는 일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을 꼭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누구는 봉사활동 하시면서 계속 쓰레기를 줍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꼭 그 시민들의 의식을 통해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그 수원천에 대해서 활동한 그 보고서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그 학생들에게 그것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수원천에 대해서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는 지식을 겸비해가면서 수원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KYC 활동에 대해서 참 많은 그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 갈대를 자르는 걸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대에 우리가 순천만 가봤지만서도 갈대가 한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가을 볼 때에 우리 마음도 참 순화가 되고 정화가 될 수 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이런 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수원천은 생교천은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서도 이 수원천은 완전히 자연 친화적으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맨발 벗고 다녀도 될 수 있는 이런 하천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수원천과 화성이 앞으로의 수원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동물로 발전할 것이다. 저는 금방은 안 되지만서도 2020년도에 지나면서는 상당한 수원시의 세금이나 모든 관광객들이 중심이 돼서 수원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수원천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분들이 지금 수원 청개구리도 얘기가 나오고 반딧불이도 얘기가 나왔어요. 반딧불이라는 거는 청정한 지역에 산다는 것의 증표예요. 지표라고 보통 부르는데 청정생물종 지표예요. 왜냐? 반딧불이는 물고기에 무엇을 먹고 사냐면 물속에서 다슬기, 달팽이를 먹고 살아요. 다슬기라는 건 깨끗한 물에서만 살아요. 근데 애벌레 하나가, 반딧불이 애벌레 하나가 적게는 한 10여 개, 많게는 4, 50개까지 하루에 다슬기를 먹어야 돼. 다슬기 양이 굉장히 많아야 돼. 우리 섬진강에 가면 밑바닥에 긁는 게 뭐예요? 그 우리 제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제첩과 같이 다슬기가 많이 있는 거. 제첩 긁으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슬기가 그 정도로 나와야만 사실은 그걸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만든다는 건 그만큼 깨끗한 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천의 목표를 우리가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수원천을 만든다. 근데 우리 어릴 때 반딧불이를 수원천에서 다 봤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하천의 오염을 싹 제거하고 광교서부터 깨끗한 물만 내려오게 하고 오염이 없다면 여기 다슬기가 살 수 있고 다슬기가 살면 반딧불이가 살고 그러면 밤에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런 가온 축제를 가본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일본의 야마나시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그 청정한 지역으로 유명한데 거기에 배, 사과 이런 그 청정 과일이 유명해요. 그 특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반딧불이 축제를 해요. 근데 거기는 만엽집이라고 일본의 오래전부터 내려온 고전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식물이 나오는 이름들을 거기에 숲에 다 갖고 놓고 그 숲 안에 일부러 도랑물을 만들었어요. 수원천 옆에 양옆에 사람이 꽉 찬 가운데 수원천에서 반딧불이가 쫙쫙 펴나는 거 꿈일까요? 저는 수원 시민이 정말 환경 수도를 만든다면 그 일을 꼭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되면 그 만엽의 숲에는 일본 야마나시시에는 한철에 축제하는 동안에 10만씩 와요. 거기 단체 사람이 한 2, 3만밖에 안 사는데 그런 정도로 유명하게 될 수 있는데 시내 한가운데서 그걸 본다는 꿈을 꿔봅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수원천 안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밖을 볼 수 있는데 성안구간 용벽이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밤에 좀 무섭고 세류구간은 밤에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운동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성안구간은 많이 이렇게 무서워서 좀 밝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수원천 같은데 행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평소보다 많이 모일 텐데 그런 날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정식적으로 쓰레기를 어느 정도 모아오거나 하면 환경적으로 좀 미니 화분이나 기념품 같은 걸 주면서
수원천도 구경하면서 쓰레기도 주울 수 있고 좀 저희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홍중학교에 다니는 학생회장 문민석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일단 우선 다른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원천 홈페이지 활성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수원시 금빛 봉사단이랑 저기 수원 KYC 화성 길라잡이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주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네, 저는 수원천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화성과 같이 어우러진 우리 수원의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그런데 수원천 홈페이지는 그런 관련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2011년 또 2005년에 오래된 자료밖에 없었고 어느 자료방에는 대부분 영어로 써져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예, 수원천은 인공천인 청계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유산입니다. 수원천은 어느 특정 집단만이 봉사하고 가꿔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모든 수원 시민과 학생들이 가꿔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므로 수원천 홈페이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련 자료들을 주고 또한 같이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물관리과와 그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수원천 홈페이지를 바로 확인해 보시고 수원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원천에 관련돼서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들이 그 링크 시키면 바로 활동 내용들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지금 올해 수원천과 관련된 그 행사를 할 때 외국에서 오거나 청소년들 포럼 같은 것들이 다 거기서 통해서 안내될 수 있도록 단시일 내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하천 네트워크도 그 일을 통해서 그 링크 시켜갖고 거기서도 그 내용을 풍부하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제안 사항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 베트남 대화에서 나온 그 제안 사항이 시정 발전에 지속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곽호표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화성이 더욱더 소중히 잘 간직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지역주민들과 또는 여러분들과 의논하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패틀럭으로 이렇게 싸우신 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이야기꽃에 준비를 하신 발제를 해주신 이강건 회장님과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면 우리 지역은 분명 남다르게 정말 자랑스러운 선진도시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또 희망 그리고 확신을 가져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느티나무 벤치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느티나무 벤치 미팅은 모두 마치고